잘 몰라요. 보일시 해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인들이 접근해갖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일시 해제. 불법 체류자 꺼내오는 문제, 체류자격이 활동하는 거, 체류자격이 활동에서 보호되신 분은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불법 체류자가 보일시 해제됐을 때 보호됐을 때 그 해제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안녕하세요. 골드윈의 유지영입니다. 날씨가 연일 폭염특보를 하면서 엄청 덥습니다. 오늘 저는 토요일인데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공부를 좀 보고 있고요. 어제는 저희 동료들하고 사무실 동료들하고 옛 직장 동료들이 마침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정왕에 가서 정왕이 이제 새로운 또 중국 동포들이 모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회식을 좀 하고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 같이 보냈고요. 어제 좀 사실 어려운 연장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장권을 좀 제가 처음에 거의 포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해보자고 제안을 해서 어제 같이 이제 5시 반에 이제 아슬아슬하게 넣었죠. 준비를 잘 해가서 직원분도 흔쾌히 해주셨고 또 저희 의뢰인분도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와갖고 상당히 기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귀가를 했는데 회식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의뢰인분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바로 또 입금을 해주셨더라고요. 사실 어려운 거 도와준 것도 좋은데 이렇게 남들은 이제 진행하지 못한 거를 제가 해냈을 때 쾌감과 성취감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또 그런 옛 직장 동료들, 또 우리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또 어려운 건 컨설팅도 해내고 하다 보니까 좀 어제 기분 좋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오늘은 보일시 해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3일 전에 이제 태국 분이셨어요. 체류 자격의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E9이셨는데 보호가 되신 거죠. 근데 이 체류 자격의 활동은 사실은 보호가 돼도 이제 사범 심사를 해서 범칙금 처리를 하면 사실은 출국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처를 잘못해서 출국까지 간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저희한테 찾아왔던, 제가 영상에 한번 얘기했던 카자흐스탄 가족분들, 아기가 5명이 있는 가족분도 보일시 해제를 저한테 문의하기 전에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켜보면서 사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결국 불어났어요. 거기 불어나셨는데 잘 몰라요. 보일시 해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인들이 접근해갖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일시 해제. 불법 체류자 꺼내오는 문제, 체류자격이 활동하는 거, 체류자격이 활동에서 보호되신 분은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불법 체류자가 보일시 해제됐을 때 보호됐을 때 해제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보증금만 넣으면 뚝딱 나올 것처럼, 또는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좀 업무 난이도가 있어요. 저도 이 보일시 해제 건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왜냐면 어떤 경우에는 조사 단계부터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학과에서, 출입국 조사학과에서 조사 받을 때 만약에 체류 자격의 활동이라면
조사 받을 때부터 사실은 빨리 투입이 돼서 그분을 도와주면 사실은 그 해제시켜드릴 확률이 높아가는데 이제 대처를 못 해갖고 그 대체로 출국이 되시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일단 체류자 개혁 활동으로 만약에 보호가 되신 상황이 있다면 그건 속도가 생명입니다. 대처를 빨리 해야 하고 그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사실 많지 않죠. 제가 볼 때는 뭐 국내에 거의 없을 건데 일단 저는 뭐 경험이 있으니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좀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불법 체류자가 이제 보호된 경우에는 이제 인도적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인도적 사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금 체불이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송을 진행 중이라던가 또는 그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중대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던가 또 산재 대상이라던가 또는 뭐 그 처분해야 될 그 재산 같은 것들이 반드시 본인 아니면 할 수 없을 때 보호일시 해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그 카자흐스탄 분들은 저한테 제가 뭐 만류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도 했지만 모르는 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그런 분들한테 그냥 보증금 2천만 원 딱 맡겨갖고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당연히 불허가 나죠. 그 일반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행정사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좀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보호일시 해제는 돈이 일단 보증금도 많이 들어가고 불법 체류자 기간에 대한 범칙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보호 해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유는 요즘 또 이제 이번 달이 말은 끝나겠네요.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또 잘 풀어주지도 않아요. 특히 올해는 그 보호일시 해제 확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수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올 초와 지금 중반기를 지날 때 확률적으로 완전 역전현상이었어요. 예전에는 확률이 뭐 한 70% 성공률이었다면 지금은 성공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사유도 없이 접근을 한다고 해서 보호 해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일시 해제는 진짜로 경험이 있고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고 또 그 과정도 사실은 컨설팅을 좀 받아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만약에 보호일시 해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는 게 저는 다른 데서 피해를 안 당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다고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행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좀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라고 이번 카자흐스탄 건도 마찬가지로 이미 한번 불어나면 이의 신청을 해도 어려워요. 보호일시 해제는 사유가 없으니까 불어가 난 건데 이의 신청한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지금 그 보증금을 2천만 원을 그 사장님한테 맡겼다는데 출입국에서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거 사실 거짓말입니다. 허가가 나야 보증금을 입금하게 돼 있어요. 국고에. 근데 납부하긴 했는데 불허가 나는데 출입국에 2천만 원을 납부했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거 지금 저희 다시 저를 카자흐스탄 친구들 다시 찾아와서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전화해 보면 그 돈의 출처는 지금 딴 데로 가 있었겠죠. 이런 좀 투명하지 않은 잘 방법도 모르는 보호 해제 신청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너무 보면서 안타까운데 애기 5명이면 아빠 엄마가 어떻게 먹여 살려요.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보호일시 해제를 좀 필요한 부분들이나 또 체류자 개혁 활동으로 갑자기 보호되신 분들은 제가 이게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정말
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전화로도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에 대한 상담은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네요. 대부분 다 이제 피서철인데 저희도 저도 이제 피서를 좀 가긴 해야 되는데 저는 사무실에서 밀린 업무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게 바쁜 것도 좋고 업무가 오는 것도 좋은데 업무가 쌓이는 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게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제가 정말 하루하루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가 누적되면 사실 잠도 안 와요. 그런 좀 어려움이 좀 행정사의 길이는 어쩔 수 없긴 없는데 그런 좀 고충이 좀 개인적으로 있네요. 하여튼 휴가철인데 휴가들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휴가를 사무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열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고요. 한 주 잘 마무리하시면서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골드윈의 유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